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 기술과정 교과서 진도를 나갈 시간입니다. Q&A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네, 선생님이 저거 녹음할 때 살짝 목감기가 걸려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잘 들어줬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도는요, 인간 발달과 가족에서 첫 번째 챕터인 사랑과 결혼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11페이지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희생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또 다른 단어나 느낌들이 떠오르겠죠? 자,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특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교과서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이를 지탱하는 중요한 바탕이다. 사랑은 존재의 원동력이며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정서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가 된다. 자, 여기까지 교과서 본문을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자,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겠죠? 사랑은 굉장히 활동적인 정서, 감정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죠?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 삶이 굉장히 차갑고 척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을 읽어볼게요. 사랑은 다양한 말과 형태로 표현되지만 서로 아끼고 위해주며 서로에게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좋아해. 너가 이래서 걱정돼.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다양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로 잔소리를 많이 하시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각각의 나라마다 I love you, I need 처럼 다양한 언어로 혹은 손잡기, 포옹하기와 같은 행동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과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겠죠. 우리가 항상 알 수가 있겠죠.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면 개인의 발달과 긍정적 사고를 돕는 등 정서의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우연히 경험하는 감정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또 지속되는 감정이다라는 거죠. 자, 사랑이 지속되고 또 성장한다는 게 조금 낯선 느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면 성숙해진다. 이게 사실 되게 오글거리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하고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 상대의 정서를 이해하는 방법, 또 상대가 나에게 주는 기쁨과 같은 다양한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교과서 본문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네, 이 그림은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이론을 만들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삼각형에는요, 열정, 친밀감, 헌신이라는 세 꼭지점이 있고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정삼각형을 만들며 가장 성숙하고 완벽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꼭지점, 열정, 친밀감, 헌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알기 쉽도록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신체적 매력, 낭만적 감정, 그 다음에 스킨십 같은 것을 하고 싶은 이런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게 열정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을 가깝고 편안한 존재, 친구처럼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는 상태를 우리 친밀감이라고 하고요. 자,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결심과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았나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어떤 것을 뜻하는지 잘 알겠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사랑의 의미와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삼각형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사랑의 삼각형도 정삼각형이 아닌 뭔가 어딘가 찌그러진 삼각형 모양이죠. 이런 삼각형도 자신이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자신이 추구하는 사랑의 삼각형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랑의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가운데에 기준점을 두고요. 자, 앞에서 배운 세 가지 요소를 열정, 헌신, 친밀감 이 아이들을 세 꼭지점에 써줍니다. 그리고 다 써준 다음에는요. 먼저 내가 추구하는 사랑을 떠올려봐요. 그래놓고 나는 친구같이 가깝고 친밀한 사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친밀감이 높은 사랑이 좋아하면은 이렇게 가장 높은 척도로 친밀감을 그려주고요.
나는 열정도 중요한 것 같아. 열정도 높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열정도 저렇게 높은 척도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헌신은 글쎄 잘 모르겠어. 헌신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헌신 척도를 짧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그려준 다음에 길이가 각각 다르죠. 자신이 추구하는 사랑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이렇게 척도를 다 그렸으면은, 다 표현을 해줬으면, 자, 이렇게 척도의 끝부분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렇게 진한색, 분홍색으로 표시된 삼각형이 나타나겠죠? 저게 바로 자신만의 사랑의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사랑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에 작성해 주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성숙한 사랑에 대해 배워보았고, 이제 두 번째 챕터인 책임 있는 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나와 상대방의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지식, 가치관, 행동 등은 개인의 성숙, 사회 환경, 학습 등에 의해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으므로 자신과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특히 최근에 일명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린 이런 범죄도 사람들의 잘못된 성적 가치관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가치관은 나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매우 엄청나게 중요한 거 다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을 의미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단어들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SEX라고 쓰는 이 섹스의 의미는요. 선천적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뜻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성별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나는지를 의미하는 생물학적인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젠더입니다.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인지된 성으로 섹스와는 반대로 후천적인 성별을 의미합니다. 또한 젠더는 사회적인 성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는 역할, 남성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 다음으로 성의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식은요,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태도를 뜻합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고 또 도덕성에 기초하지만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이라는 건 생명의 탄생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본질이 된다. 이런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교과서 왼쪽에 나와 있는 성의식의 유형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밑에 그림을 보면서 시대적으로 성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에서처럼 과거에는 결혼과 성을 가계와 혈통 계승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처럼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남아선호 사상을 비롯해서 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문화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결혼과 성이 부부간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식을 낳지 않고도 부부 사이를 이어가는 경우 혹은 애완견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면서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문화도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 현대, 또 미래에는 또 다른 성의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성인식 과거와 현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뒤에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첫 수업이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해야 할 것 있죠? 자, 포트폴리오 작성하기인데요. 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사랑의 삼각형 그리기 꼭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주세요. 자, 수업 다 들은 친구들은 아래 설문조사 링크로 가서 꼭꼭 응답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온라인 클래스 수강 완료와 함께 출석 확인 용도로 사용되니까요. 설문조사 링크 빼먹지 말고 꼭 해주셔야 해요. 왜냐면 온라인 클래스가 종종 오류가 발생을 해서 수강을 했는데도 미수강이라고 뜨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출석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